예, 3부에서 박영선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석패율제 도입을 놓고 민주당이 진보당 쪽하고 신경전 중인데요. 원래는 한나라당은 곧 영남, 민주통합당은 곧 호남, 이런 지금까지의 한국 정치 공식을 좀 깨보자, 이렇게 이런 취지로 석패율제 도입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오히려 작은 야당한테는 피해로 돌아온다. 그래서 진보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의 모바일 투표 도입 문제를 한나라당하고 조율 중인데 별로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개혁안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듣고, 또 박영선 최고위원은 이른바 정봉주법을 제안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는 너무 도가 지나친 정봉주 영웅 만들기 아니냐, 이런 그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입장도 듣겠습니다. 박영선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박기춘 간사하고 인터뷰하긴 했습니다마는, 네네. 진보통합당의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근데 어제 노회찬 대변인이 출연해서 얘기를 나눈 바가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통합당 쪽에서 통합진보당 쪽에 아무런 얘기가 없다. 한 번도 논의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지요? 그것은 조금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정개특위를 처음 회의를 들어갔는데요. 예. 그 정개특위에 들어가니까 통합진보당의 김성동 의원이 그 정개특위 위원으로 계시더군요. 예. 그러니까 그 정개특위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이 석패율 제도가 논의가 됐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관계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그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네네. 이 문제를 놓고 양쪽이 예를 들어서 뭐 테이블을 사이에 놓고 논의를 했다든가 하는 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예, 예. 제가 어제 김선동 의원하고 이 석패율제와 관련해서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지금까지 알려진 그 이제 석패율 제도는 선관위 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선관위 안에 대해서 이제 진보통합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예. 이 선관위 안에 대해서 저희 민주통합당이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이 선관위 안은 지나치게 그 석패율 제도의 어떤 그 취지와 관련해서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이인가요, 그게? 어떤 차이냐면은요. 예를 들면 저희 이제 그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석패율 제도는 예를 들어서 아예 당선자가 하나도 없던가. 예. 아니면 당선자가 10분의 1 정도 돼가지고 지역구도를 타파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역구에 적용하자는 것이 저희 민주통합당의 기본적인 입장인데요. 예, 예. 그 선관위 안을 보면은 선관위 안은 당선자가 3분의 1에 못 미칠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 3분의 1이라는 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3분의 1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금 진보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비난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선관위의 안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에서 네. 내놓는 안이라 하더라도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른바 약세인 지역에서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구출을 하자는 것이라면, 네. 작은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큰 야당이나 큰 여당이 자기들 중진들 구하는데 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저희 당에서 생각하는 석패율 제도는요. 예. 이건 한 예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는 그 민주당이 단 한 석도 그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출마자에서 한 명 정도 뭐 배치를 한다든가. 예. 이런 경우를 가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진보당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울산 지역 같은 데가 진보당의 그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진보당 경우에 석패율 제도를 본인들은 울산 지역에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예. 그 울산 지역에서 만약에 예를 들면 아깝게 떨어진 진보당의 어떤 그 의원이 있다면 예. 그 석패율 제도로 구제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당에나 이건 동일하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예. 중진을 구제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그 얘기는 어저께도 노회찬 대변인하고 했는데요. 네. 이른바 중진 구하기 차원이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노회찬 대변인 얘기로는 결국은 그것이 각 당이 자신들이 불리 혹은 유리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 석패율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당연히 어떤 그 일반적인 뭡니까 저 기준에 의해서 구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에서 떨어진 사람 중에 뭐 아까운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비례대표로 옮겨서 이제 그 당선시킨 아니죠. 건데 당연히 아닙니다. 중진구하기로 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그렇지 의구심을 않습니다. 갖거든요. 예를 들면 그 중진구하기가 문제가 된다고 지적이 나오면은요, 예. 이 석패율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예. 예를 들면 신인의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든가 예. 이런 그 조항을 달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석패율제도 도입의 중요한 어떤 그 쟁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석패율제도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지역구도 타파를 간절히 원하는 어떤 그 지역 의원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이 석패율 제도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지역구도 타파에 기여가 된다면 예. 도입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이런 거 다만, 아닌가요? 예. 네.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지금 여야에서는 지역구도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 진보당 쪽에서는 지역구도보다는 계층구도잖아요. 그 부분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거 아닌가요? 진보당의 그 어떤 그 이해관계까지는 뭐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 다른 당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다만 예. 네, 어제 이제 김선동 의원하고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그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봤는데 예. 진보당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식 정당 명부제 도입을 조건으로 한 석패율 도입에는 찬성하겠다. 예, 예.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독일식 정당 명부제 도입을 하려면 비례대표 숫자가 지금처럼 54명 갖고는 이것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비례대표의 숫자를 늘려달라는 것이 진보당의 입장입니다. 예. 네. 어제 노회찬 대변인과 얘기 나눈 바로는 물론 국회의원 수가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구 대비로 볼 때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조금 늘려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비례대표를 좀 더 늘리는 거겠죠. 근데 동시에 지역구도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역구를 조금 줄이고 그보다는 더 비례대표를 더 늘려서 독일식 정당 명부제를 도입을 한다면 그건 뭐 그다음에 석패율제 도입은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김성동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대1 정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이제 정당 명부제 도입에 실효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 굉장한 대대적인 개편입니다. 예. 따라서 이 비례대표를 늘리는 문제, 여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저는 우선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어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특히 네. 이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어떻게든 그 야권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된다면 단지 김선동 의원 차원에서 그 민주통합당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당대당으로 얘기할 만한 그런 그 자리를 마련하는 건 어떨까요? 뭐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김선동 의원이 진보당을 대표해서 예. 저희 정개특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 김선동 의원을 통한 그 창구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예. 그것이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뭐 당대당 그 협의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박기춘 간사가 정개특위 간사죠, 야당 쪽에. 네.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즉 진보당에서도 지금 한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네. 정개특위라는 것이 그 누구 하나가 분명히 반대를 하면 통과되기 어려운 것이 관리 아니냐. 네. 따라서 석패율제도 진보당에서 끝까지 반대하면 그 어려운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민주통합당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석패율 제도는요, 예. 진보당뿐만 아니라 자유선진당에서도 유군찬 의원이 한 분 들어와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분도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 석패율 제도가 지금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통과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예. 만약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부분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모바일 투표를 통한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 이 문제는 민주당 혼자 할 수가 없는 문제여서 한나라당하고 협의를 해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 얘기가 돼가고 있습니까? 한나라당하고는 이제 간사간에요. 그 예. 모바일 투표를 가능하도록
하게 한다는 원칙에는 이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요.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지금 시간도 없고 당내 사정도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 모바일 투표에 대해서 첫째 관심이 별로 이렇게 덜해 보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관심이 덜하고 그다음에 이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대부분 다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회의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는 것, 안 하는 것은 각 당 사정에 맡기자. 예. 다만 이 법률안이 모바일 투표를 가능하도록 열어주는 것은 우리가 이 문명의 이기를 쫓아간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국회가 정치 개혁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아직까지 이제 그 찬반에 대한 입장이 한나라당의 입장이 아직 전달이 안 된 상태라서요. 예.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저는 이 모바일 투표라는 것이 지금 각종 그 정치권에 그 남루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거인단 모집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하나의 진보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박영선 의원이 지난번에 얘기한 이른바 예비경선, 즉 두 차례에 걸친 선거는 일체 철회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도 어저께 이제 논의가 됐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어저께 논의가 됐었는데요. 지금 이 국민 경선제를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떠한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는 서로 이제 그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어저께 어떤 방향 제시를 했냐면은요. 국민 경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법을 다 열어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시할 때는 각 당이 합의를 한 선거구에 한해서 뭐 한다든가 각 당의 합의에 의해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어저께 논의가 거기까지 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그 총선이 한 70여일 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각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급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고요. 얘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박영선 최고위원께서 발의한 것이 정봉주법인데요. 이른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른바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을 상당히 좀 강화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허위사실로 구성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강화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허위사실 공표에 안 걸린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조금 약간 확대 해석한 것이고요. 이 정봉주법의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명예훼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도 그 당사자가 이것이 명예훼손이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 그런 그 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은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하고 오스트리아에만 존재를 하는데요. 오스트리아는 거의 사문화돼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이 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법은 당연히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이야기를 그럼 못하게 되는 그런 이제 거꾸로 보면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대상이 누구냐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특히 이제 예를 들면 공인인 경우에는요. 저는 이것은 더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이 부분은 저희 그 야당이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참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인데 법 자체가 좀 허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그 기소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사람은 봐주고 미운 털 베긴 사람은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약간 그 법 자체의 그 허술한 부분을 좀 단단하게 만들자, 세밀하게 만들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그런데 어제 한나라당의 대변인의 논평을 보니까 논평이 좀 심하더군요. 왜냐하면 한나라당이 그런 식으로 논평을 한다고 치자면 그러면 과연 BBK는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 이 부분을 따져 물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BBK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표도 이야기했고요.
에리카 킴도 이야기를 했는데 예. 에리카 킴은 기소유예가 됐습니다. 예. 박근혜 대표는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법의 형평성에도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 BBK 수사의 그러면 본질과 관련해서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 예. 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봉주 의원이 감옥을 갔다면 이건 너무나 억울한 것 아니냐. 예. 이런 저희 민주당의 근본적인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가 가능하죠. 네. 한나라당 쪽의 성명은 이랬습니까? 대변인 발표 내용은 정봉주법은 범죄자를 옹호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법치질서 부정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도를 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된 정봉주법 주장도 모자라서 군명위원회를 당해두고 연일 정봉주 마케팅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 이른바 정봉주법을 내세워서 군명위원회를 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논리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회피하는 것은 비겁한 논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이 할 말이 많은 것이죠. 예. 예를 들면 BBK와 관련해서 기획입국설 문제만 하더라도 예. 이것이 그 당시에 수사가 제대로 됐느냐. 그리고 지금 BBK 김경준의 가짜 편지가 어떤 정권 실세의 사주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라는 그런 폭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예. 그 가짜 편지 사건과 기획 입국서를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한 것이다라고 저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사안이거든요. 이런 거부터 하나씩 둘씩 다 새로 파헤쳐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예. 그렇다면 과연 이 BBK의 진실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는 이것을 범죄자를 구출한다라든가 이런 단정을 하면서 논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또다시 정치 공세를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 BBK와 관련된 많은 억울한 사람들의 지금 참고 있는 이 마음을 폭풍처럼 만드는 저는 그러한 논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가짜 편지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결과를 좀 보도록 하죠. 일단 네,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대구 내려가는 기차를 타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까? 네. 예. 네. 예, 기차 타십시오. 네. 나중에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들으시고 네. 한나라당 쪽에서도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양쪽에 다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죠, 나중에.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